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제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대표직 사퇴하면 대장동 특검 도장 바로 찍겠다. 문제 권력이 부딪혔을 때 차마 입에 올리기 쉽지 않은 그런 단일한 사태까지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본인의 지지율이 조급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는 겁니다.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이 됐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백반장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냈어요? 네. 바빴어요? 일하고 싶어서 정말 그래요?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표정이 좀 밝네요. 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오늘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을 직접 비판을 많이 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이라면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을 비판하면서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동시에 도입하는 양대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특검, 양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야권에서는 대장동 특검, 특히 이제 50억 클럽에 관한 특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다만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조금 입장을 달리하는 상황이죠. 네,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방탄국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면서 좀 신중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 키맨인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일단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요.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 사회를 혼돈에 몰아넣고 이재명 대표의 살 길을 찾겠다는 노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무죄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판결문도 보고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실 쪽에서도 50억 클럽, 특히 이제 곽상도 전 의원 판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걱정하는 그런 기류가 읽힌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특검을 둘러싼 국회 상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늘 오후에 이제 후보들의 첫 그 합동 연설회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그 얘기는 정치 인사이드에서 해볼 예정인데 김기현 의원의 탄핵 발언을 놓고서는 오늘도 공방이 뜨거웠죠. 네, 맞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자 장제원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을 두둔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정이 분리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집권 세력이 얼마나 힘들었냐며 이를 강조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신경전은 더 가열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전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이어갈게요. 네.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남진우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유채코 반가워요. 네. 휴가 잘 다녀왔어요? 네, 잘 다녀왔고요. 저도 백반장처럼 너무 일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연락 좀 해봤어요, 둘이? 예, 연락 좀 해봤는데 어. 좀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요? 같았고요. 네. 정의원 분들이 유채커가 휴가 동안 정치부에 봤는지 궁금해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아마 안 봤을 보셨습니까? 거예요. 안 봤을 텐데 봤다고 할 거예요, 지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유채코는 이제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쌍특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정의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 열심히 보면서 댓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말에도 정치 뉴스가 참 많았는데요. 서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도 그랬습니다만 2월 임시국회 역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예정된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연설 시간에 3분의 2를 들어서 윤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비판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든든한 배양진 체커 덕에 지난주 잘 쉬고 돌아왔는데요. 그런 만큼 더욱 힘차게 월요일에 뉴스픽5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문제는 대통령이야. 기적은 이어진다. 백마탄 공주. 사실 확인 착수. 영유아 접종으로 잡아봤습니다. 꼬박꼬박 챙겨보면 오늘 하루 중요한 뉴스에 상식까지 챙길 수 있는 뉴스픽이죠.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울체커의 하늘스쿨, 정의원님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2년 제42대 미국 대선에 출마했던 빌 클린턴의 선거 구호로 유명해진 말인데요. 그 이후로는 이 경제라는 단어 대신 다른 말을 대입시켜 곳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에서 나왔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 약 39분의 연설 동안 25분을 들여 윤 대통령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란 단어만 39번 언급했는데요. 1분에 한 번꼴로 윤 대통령의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9개월을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5대 참사가 진행 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참사입니다. 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 국민 실질 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30조 원 추경도 다시 한번 제안했는데요. 곧바로 두세 번째 참사로 넘어갑니다. 바로 외교 참사와 안보 참사입니다. 안보 참사로는 북한 무인기 침범,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고요.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북한을 향한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참사로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순방 리스크를 들었는데요. 다음 발언들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참사로는 아직도 우리 마음에 아프게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를 안전참사로 명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상민 장관 지키기는 박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사 참사입니다. 참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 대신 오늘 본회의장을 지킨 사람은 한창섭 차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울체커가 보기엔 사실 박 원내대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는 듯했습니다. 5대 참사를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 다시 말해 대통령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 정권 탓, 적반하장, 오만의 정치.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매사 이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점점 더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인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환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2명 있죠. 바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입니다.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 반드시 추진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구체적인 구상은 잠시 뒤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박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습니까? 더구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도 같이 꼬집었는데요. 거기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최근 가장 예민한 지점까지 건드렸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대 당의 내부 상황까지 언급하는 경우는 저 울체커 기억에 거의 없는 일인데요. 윤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직접 거론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집권 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듭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판 오징어 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 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바깥세상에서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너희들이 그 원칙을 깼어. 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장무 개입 사당화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 사당화라는 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느냐면서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박 원내대표 연설 듣지 않고 당대표 경선 일정차 제주도로 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여야 쟁점 법안 7개를 숫자 구세를 이용해 본회의에 부의한 걸 두고서인데요. 민주당은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민주당이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만 의회 민주주의 파괴, 입법 독재의 폭주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말, 국회 상황을 전하다 보면 의례적으로 쓰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나쁠 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극으로 가는 양상인데요. 여야는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고 하지만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는 말, 당장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여러 건이 나올 만큼 적잖게 쓰이고 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연설을 열며 했던 이 말, 정말 정치권이 성찰해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네, 오늘의 두 번째 픽, 기적은 이어진답니다. 튀르키예 지진 소식 뉴스픽에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존 골든타임 72시간이라고 하지만 다행히 기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가지안테프에서 17살 소녀가 구조됐습니다. 건물 잔해에 갇힌 지 무려 159시간 만입니다. 몇 시간 앞서 하타이에서도 극적인 생還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erhangi bir yerinde ağrı, acı Hayır. yok. Ben çok güzel direkt boşluğa düştüm. Hiçbir şey olmadı bana. Tamam. Şu an ekibimizle beraber 네, 우리 긴급구호대도 기적의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생존자 8명을 구조했습니다. 여기엔 구조견 토베기의 부상 투혼도 큰 몫을 했는데요. 긴급구호대와 함께 튀르키예에 투입된 토베기, 며칠 전 안타키아 시내에서 구조 작업을 수행하다 이 날카로운 물체에 앞발을 찔렸습니다. 하지만 붕대로 응급처치를 한 채 다시 현장에서 활약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을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시리아의 경우에는 내전 등으로 정확한 통계 작성이 어려운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에 따라 시리아 내 사망자가 9천 명을 넘겼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자는 4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재민들의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현재 두 나라에서 약 87만 명이 식량 부족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Çadır. Şu an yani en azından soğuktan korunuruz. Burada donuyoruz. Millet gerçekten küçük bebekler var. 이런 와중에 약탈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해외 구조팀이 철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지진이 일어날 당시 CCTV 영상까지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간호사들이 몸을 피하지 않고 인큐베이터를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선 규모 7.0이 넘는 여진 가능성까지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기적이 계속 이어져서 더 이상의 여진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픽은 백마탄 공주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8일 열병식 녹화 중계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단연 화제는 백마탄 공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입니다. 이번 스님 백두 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 그 모습도 눈부신 백두산 군마가 기영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살아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네, 이 백마는 백두혈통, 즉 김일성 일가의 상징입니다. 최근 백두산을 다시 조명하는 것까지 더해서 김주애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 일환으로 김주애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북한 주민들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김주애 4대 세습설을 뒷받침한다는 분석 역시 나오는데요. 하지만 김 위원장에겐 첫째 아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픽은 사실 확인 착수입니다. 경찰이 대통령실이 고발한 천공 대통령 관저 개입설에 대해 본격적인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남영신 전 총장 등을 포함해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의혹 당사자 천공에 대해선 아직 조사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천공이 공간을 둘러봤다는 지난해 3월 공간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리얼미터가 발표한 윤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리얼미터 측은 천공 개입설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영유아 접종입니다. 만 6개월에서 4살까지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 접종이 처음으로 오늘 시작됐습니다. 8주 간격으로 3번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진행되고요. 보호자는 아이를 데리고 영유아 진료와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위탁지정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관들 확인 가능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오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요. 내일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섰죠. 조금 전에 이제 발제해서 자세히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작심하고 윤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고요.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역시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한다 이런 또 얘기도 했고 제2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도 아까 했다던데요. 그건 어떤 맥락인가요? 네, 일단 박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법사위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각 상임위에서 당 지도부의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입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시급하게 중요한 입법이 기약 없이 지체가 돼서 식물국회라고 비판을 받는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건 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수기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네, 이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상황을 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체커도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 쟁점 법안 7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자 민당에서 지난주 본회의에 부의를 의결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힘을 비판을 하면서 민당의 본회의 부의가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박마커. 네, 그 수석 대변인과 원내대변인, 부대변인까지 모두 다 이제 논평을 내면서 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박정하 수석 대변인 남탓으로 시작해서 남탓으로 끝난 연설이라고 총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놓은 이 국회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169석 의석수를 이 무소 불위로 휘두르며 지금껏 자행해온 의회 폭거가 아직 민주당에게 모자랐는지 이 국회 혁신이라면서 자당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들고 나왔다 꼬집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검은 속내가 훤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했는데요. 주 원내대표 역시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앞두고 있죠.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가 다른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정치를 하자는 게 내일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일 어떤 얘기를 할지 저희가 좀 내일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도 또 언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내일 좀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관련 속보, 소식 좀 짚어보면요. 지금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많잖아요. 우리 당국이 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기업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 본사가 현지 법인을 통해 성금을 지원할 때 보통 송금 기간이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당국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튀르키예에 한해서는 그 기간을 1, 2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본사가 튀르키예 정부나 국제기구에 직접 기부할 때는 별도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유체커가 오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야. 1분에 한 번 골 윤 대통령 때린 박홍근.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쌍특검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탓이 크죠.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다른 야당들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김건희 특검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곽상도의 50억 무죄 판결은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실 수사는 김건희 방탄 검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세 차익 35억 원을 얻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은폐하고 축소했습니다. 네, 월요일 국회 상황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50억 클럽이 연루된 대장동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자 이런 주장인데요. 먼저 대장동 특검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판결에 대한 여론의 분노 때문에 촉발이 됐죠.
민주당은 고위 법조인들이 포함된 50억 클럽 전체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아버지는 모달라니 오늘 공채 통해서 아버지한테 주기위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그래서 엄마 한테 보내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정부모도 많으니까 한 20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검찰의 선택적 부실 수사가 법원의 방탄 판결을 이끈 것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으면서 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50억 클럽의 실체를 덮고 가자는 검찰의 또 다른 선택적 수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 당시에 야3당이 뭉친 결과 찬성 179표로요. 제적 인원 5분의 3인 180석에 거의 가까웠다는 점도 민주당이 특검을 다시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법사위를 통한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한 건 지정은요. 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의 반대로 어렵게 됐지만요. 또 다른 루트,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180석은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본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한데요. 일단 정의당은 곽 전 의원의 판결을 고리로 대장동 특검, 구체적으로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위원장님은 답을 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지난 1년간 쉼 없이 대장동 비리를 들추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리의 거대한 축인 50억 클럽과 곽상도 전 의원 판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네, 곽 전 의원의 판결에 대한 반응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검사 출신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사 검사를 향해서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느냐라면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까지 꺼냈습니다.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이없는 수사고 판결이다.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 네, 이준석 대표 당시 대변인 선발 오디션이었죠. 나는 국대다 출신 청년 정치인 신인규 변호사는 특검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수사해야 되고 수사 안 하면 전 특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판결을 이제 정당하다고 한다면요. 앞으로는 딸과 아들들한테 뭐 100억, 1000억 줘도 뇌물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좀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 이후에 김건희 특검 카드 다시 꺼낸 상태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김 여사가 의혹을 벗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지만요.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오히려 김 여사 연루 의혹된 부분 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 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네, 이번 판결로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졌으니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검찰이 김 여사 소환에 미온적이라면서 이 점은 독 총리의 국회 답변에서부터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소환 동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일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입법 아니냐라면서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헌법을 무시하면서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요건도 안 되는 특검을 발동할 작정입니까?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의 살 길을 찾겠다. 그것이 민주당의 노림수 아닙니까? 민주당의 상권 분립 훼손,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 역시 대장동 특검과 마찬가지로요.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이 180석이 필요하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인데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건데 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기본소득당은 정의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명백한 수사 대상을 검찰이 소환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만 연관성 여부를 입증하는 소환 수사를 회피한다면 수사가 될 때까지 문제 삼는 것은 상식입니다. 묵인하고 넘어가자면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 파괴 아닙니까? 모든 일에는 시의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그냥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결과를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불러오게 될 것이다라는. 네, 사실 정의당은요. 대장동 특검도 50억 클럽 특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먼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재창당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과는 좀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방탄국회 논란도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털고 이 지긋지긋한 공방을 끝낼 방법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 이 대표가 특권을 포기하면 법사위에서의 대장동 특검 패스트트랙도 찬성하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시대정운한 조정훈 대표인데요.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장동 특검 도장 찍겠다. 다만 전제 조건이 이 대장동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 진짜로 나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공분과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면 당대표직 내려놓고 대장동 특검하면 깔끔합니다. 네, 사법 리스크의 한가운데 있는 이재명 대표, 지난 금요일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검찰 수사를 받았죠.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했고요. 이번 검찰 조사 역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네, 검찰은 이 대장동 관련해 추가 소환은 하지 않고요. 대장동 미래신도시 의혹과 앞서 조사했던 성남FC 관련 의혹까지 종합을 해서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집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한마디로 망나니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도 너무하며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 짓입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청구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제1야당의 대표로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임시국회가 열려 있죠. 영장이 이번 주 내 청구가 되면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해야 신병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됩니다. 변수는 민주당 내 이탈표인데요. 비명계 의원들 30명 정도가 된다고 하죠.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어 봤다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거다 전망을 했습니다. 뭔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불만이 있으신 거는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뚜렷한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그래요. 보시더라고요. 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처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증거를 언급하게 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을 앞당길 수도 있고요. 또 검찰 수사에 대한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 노웅래 의원 때처럼 검찰이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됐다는 등 아마 이런 쇼를 또 할 거는 같은데, 검찰이 자기 패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택적인 수사를 안 하고 덮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쌍특검에 대해서 정치권 얘기에 일일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기류가 분명해 보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실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여야 한 목소리 비판, 쌍특검 주장한 민주당, 김건희 특검 부정적인 정의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검찰에 출석했잖아요. 저희가 정치부에서 자세히 좀 짚어봤던 내용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를 다시 부를 것 같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이 대장동 관련해서 2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2번 다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했죠. 사실상 유의미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관련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또다시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횡령 규모를 590억 원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방북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북한으로 건너간 800만 달러, 즉 우리 돈 약 100억 원 외에 용처를 알기 어려운 200~300억 원이 복잡한 돈 세탁을 통해 정관계 로비에 쓰인 건 아닌지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자금 형성과 사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쌍방울그룹 재경 총괄본부장이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떠넘긴 상태입니다. 김 전 본부장은 태국에서 지난 11일에 한국으로 송환이 됐고요. 검찰은 어젯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지금 금고지기가 다 지금 결정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그거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면은 대북송금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나 경기도랑 혹시 그 사업금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누신 거 있으신가요? 네, 김 전 본부장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도 똑같은 입장을 밝혔었는데,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구속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앞서 해외 도피 중이던 김 씨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송환에 응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판결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달랐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일단 먼저 그 대통령실 입장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쌍특검 주장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선 일일이 언급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했던 게 아니냐라는 입장인데요. 특히 박범계 당시 장관의 특검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습니까? 더구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렇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정리해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단 이 대통령실은 또 다른 전주인 이 손모 씨가 지난 금요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서 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 단순 투자자인 손 씨와 주식 거래에 직접 개입한 흔적이 있는 김 여사의 경우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손 씨와는 달리 수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이 법원이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본 기간에도 이 김 여사가 계속 연루된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수사가 필요하다, 또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으니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계좌를 일임 관리하면서 주가 조작에 아주 매우 직접 관여하고 또 특히나 이 엑셀 파일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2차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 주포에 사무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정황이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류정화 실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역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지난 판결 이후 대두됐다는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미 대표는 수사도 없이 죄 없다며 감싸기만 한다면 영부인의 품격이 지켜질 수 있느냐면서 검찰의 즉각 소환 조사를 촉구했는데요. 다만 정의당 내부에서는 이 김창인 청년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일단 50억 클럽 특검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대장동 관련 특검 먼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필 50억 클럽에 한정해서 수사하자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정의당의 입장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선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예, 자, 그러면 협의할 생각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정치권 분위기도 짚어봤습니다만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잖아요. 역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이제 뇌물 부분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사람이 6명인데요. 고위 법조인 출신과 정치인들 또 언론사 사장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권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재판 당시에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가 나왔죠. 박 전 특검의 경우에는 곽 전 의원 아들과 마찬가지로 딸이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 딸이 회사에서 11억 원을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관련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카르텔, 윤석열 카르텔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그러니까 사실 박영수 사단에 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당시 검사, 그다음 뭐 한동훈 검사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 이 사단에 의해서 김만배 씨가 상당히 조력 또는 보호받았다는 추정이 있는 것도 그 의혹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수사도 그렇습니다만 쌍특검 공방도 상당 기간 정치권에서 논란과 또 공방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곽상도 무죄 여야 비판, 민주 쌍특검, 정의 신중론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울에는 날이 추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기온이 낮아도 어패류나 생고기, 달걀 등을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먹으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손도 식재료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음식은 가급적이면 익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소통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대장동 쌍특검 주장,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DUN0님,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 특검은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JER인님, 마치 혐의라도 있는 것처럼 흑색 선전에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흉할 정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 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들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조현구님, 대통령도 항상 공정, 상식을 강조하니까 둘 다 쌍특검하면 납득이 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산별공님, 대장동 특검은 필요합니다. 다만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여사는 특검 대상조차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 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다정이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이 등장했습니다. 미래 권력인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수도 있다. 김기현 후보가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안 후보는 어떤 정신 상태길래 저런 망상을 하느냐며 대통령을 자꾸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또다시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 탈당, 내임덕에 이어 이번엔 탄핵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거론한 미래 권력,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발언인데요. 안 후보는 어떤 정신 상태길래 저런 망상을 하느냐, 안철수가 그렇게 두려우냐 따져 물었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지금 조급하고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김 후보고 안 후보가 민주당과 같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상민 장관 탄핵처럼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겁니다. 대선 당시 안 후보의 이 발언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미래 권력이란 건데요. 김 후보의 탄핵론에 다른 당권주자들도 논쟁에 가세를 했습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의 가치관이 분명치 않다 이런 뜻이겠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우리 당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민주당에 있었고 뭐 여러 정당을 만들었었는데 만든 정당마다 다 깨졌어요. 나 안 찍으면은 당과 대통령이 굉장히 어지러워진다라고 하는 어떤 얕은 수의 협박을 당원들에게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우리 당원들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는 처사 아닌가. 정치권에선 김 후보가 당 분열을 논하며 탄핵론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죠. 안 후보야 당시 야당이었지만 김 후보는 당시 같은 여당이었으면서도 탄핵에 찬성을 했었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들 확인도 가능합니다. 민의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다. 당시 김 후보의 입장이었습니다. 윤핵관의 핵심 장제원, 권성동 다 탄핵 찬성파였고 지금 김기현 후보도 당시에 뭐 국회의원 아니었습니다만 탄핵 정당하다 이런 분이었거든요. 아니 당신들이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 돌리고 있단 말이죠. 이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아픈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또 건드려가지고 마치 뭐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충돌하면 탄핵 사태가 온다. 아니, 본인도 옛날에 울산시장 당선인 됐을 때 대통령이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미래 권력에 대한 꿈, 김 후보도 드러낸 적이 있죠. 지난 2014년 울산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어갔죠. 시장에 당선되신 후에 대권에 대한 포부를 밝히신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유효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뭐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꿈,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꿔볼 만합니다. 더욱이 당대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대표 정도 되면 대부분 당의 큰 리더기 때문에 대선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게 또 어색한 일입니다. 네. 또 내가 당대표직을 잘 수행해가지고 우리 당원과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드려서 대선 후보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건전한 어떤 욕망이거든요. 김 후보는 탄핵의 아픈 역사를 말한 것뿐이지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건 아니다. 한 발 물러섰는데요. 오히려 안 후보가 곡해를 하고 있다. 역공을 폈습니다. 또다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당내에서 부딪히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또 내분 사태가 올 것이고 또 당이 쪼개지거나 이렇게 된다면 큰일이 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과거에 우리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김장연대의 한 축이죠. 그동안 조용하던 장제원 의원도 과거 친이 친박 세력의 충돌을 언급하며 김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대표,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얼마나 많은 또 세종시를 둘러싼 충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와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 새누리당과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과연 안철수 후보가 당내에서 과거 두 전직 대통령급의 정치적 입지를 갖췄나 싶은데요.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다른 미래 권력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죠. 당대표가 아닌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계시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력의 어떤 추가 급격하게 당대표에게 기울어질 가능성도 적거든요. 오세훈, 홍준표 시장의 한동훈, 원희룡 장관. 여기에 안 후보와 견원지간인 이준석 전 대표도 차기 대선 땐 만 40세가 넘어서 대권 도전이 가능합니다. 안 후보가 미래 권력을 거머쥔다라 정치권에선 오히려 친윤계의 등살에 쫓겨날 수 있다는 전망이 더 우세한 듯합니다. 대통령의 의중은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얼마나 이게 케미가 맞아서 가겠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후보 됐을 경우에는 이게 간단치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태가 또 다시 재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그냥 사퇴해버리면 그냥 해체가 되는 거니까. 김 후보의 미래 권력 탄핵론. 안 후보는 대통령을 경선에 끌어들였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김 후보뿐 아니라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윤한연대를 강하게 비판한 뒤 내놨던 이 경고를 곱씹으며 말입니다. 더 이상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탈당의 레임덕 탄핵론까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오늘 뒤늦게 부적절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선택적 분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탄핵은 더 심한 거잖아요. 더 심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한테 뭐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든지 더 이상 대통령과 관련된 당에 관련된 거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라든지. 윤한연대 갖고 그 정도 화냈으면 탄핵 얘기 나오면 불같이 화냈어야 10배 정도는 화내야 되는데 지금 뭐 조용해요. 안 후보 측은 대통령실이 중립선언이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실은 중립이다라는 것을 왜 확실하게 밝히질 않죠? 그리고 자꾸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전당대회 자체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 중립선언, 중앙당 선관위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컷오프 결과 선관위에선 비공개라고 밝혔지만 조선일보에 여권 고위 관계자 발로 순위가 고스란히 나갔죠. 김기현 후보는 이를 홍보에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그 기사를 보니까 제가 1등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1등하고 2등 사이에 격차가 큰 격차가 났다 이런 보도 있던데 아마 뭐 허위 보도는 아닐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 측은 불공정 행위와 가짜 뉴스에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선관위에 강하게 요구했는데요. 선관위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조치할 건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글쎄요, 관련 정보를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컷오프 결과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선관위의 앞선 설명이 맞다면 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3개에서 대표자들이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한 그 봉투를 가져와서 그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직접 전달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기록으로도 사진으로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이제 극소수만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사무총장하고 이 계산을 하는 실무자만 계산을 해갖고 저희가 종합한 결과를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설 용의자를 추리는 일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덜컹거리는 이유,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후보의 개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제주에서 열린 첫 전당대회 합동 토론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던진 뼈 씹히는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출마할 걸 그랬시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제주도에서 첫 합동 토론회가 열렸죠. 4명의 당권 주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각자의 강조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단상에 오른 안철수 후보는 혼자 힘으로는 설 수 없는 당대표로는 총선에서 못 이긴다라면서 김기현 후보를 직격을 했는데요. 당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할 정신 상태면 이런 실수를 또 반복한다면 총선에서 못 이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는 바로 본인이라는 겁니다. 네, 천하람 후보는 국민의힘 정치가 용산과 여의도에 갇혀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민생과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민생 대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제주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한국 평균인 77%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는요, 안철수, 천하람 후보를 향해서 가짜 보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는데요. 안 후보의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 또 천 후보의 김대중 대통령은 큰 정치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는 KTX 울산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는 당정 분리라며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고 하면 왜 여당을 하느냐, 야당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여당은 대통령과 협력하는 부부관계지 따로 떨어져 별거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과를 만들려면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야 할 거라면서 윤심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자, 조금 전 열린 합동연설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영상이 더 들어오면 내일 좀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천하람 후보가 황교안 후보에게 부정선거 관련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잖아요. 황 후보가 답변을 했는데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하자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천하람 후보가 황교안 후보에게 2번의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요. 황 후보는 일단 토론은 하겠다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당장은 이제 대표가 되려는 본선에 집중해야 하니까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대표 후보 결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란 말은 한마디도 안 꺼냈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천하람 후보는 이에 대해서 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받고 토론할 좋은 기회가 왔는데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는 건 황교안 후보의 지지층의 믿음과 후원을 배신하는 거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는 돈이 결부된 문제라면서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은 아마 황 후보를 비롯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많은 후원을 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합동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 최고위원에 도전한 태영호 후보가 4.3 사건 위령탑을 그 전에 참배를 했는데 태 후보가 내놓은 보도자료가 논란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영우 후보는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 사건이 촉발됐다는 건 오랜 세월 제주도민을 괴롭혀온 색깔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찬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회장은 제주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경고망동한 발언의 취지를 어떤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안이 벙벙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김일성 일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면서 제주 4.3 특별법까지 제정된 상황인데 탈북한 태 후보가 당시 제주의 상황을 공부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탄핵론까지 등장, 김기현 칼 겨눌수도 대 안철수 망상의 협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친 이준석계 후보 4명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팀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 개혁의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이색 홍보전도 펼치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친윤계와 경쟁 후보들을 향해 화력전을 펼치며 후방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네, 이 자리는 언론인들께 저희 개혁 후보 4인방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이
전당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 저희 개혁 후보 4인방이 결과의 면에서나 그 과정의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야겠다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에 도전하는 친이준석계 후보들 어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허은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렇게 4명인데요. 개혁 후보 4인방을 표방하고 있죠. 이 팬텀 싱어처럼 아예 팀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인기현상입니다. 네, 인기현상의 인을 맡고 있는 백인태, 유슬기, 박동현, 박상돈입니다. 네, 4사람도 각 후보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왔는데요. 팀명을 천아용인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천아용인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내세우고 있는 모토는 개혁의 새바람인데요. 저희 전당대회 다음 날 언론 헤드라인이 만약에 개혁의 바람, 윤심, 윤핵관의 가로막히다라고 나온다면은 정말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 그러한 개혁이 좌절됐다는 내용의 헤드라인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줄 서는 정치 말고 이 소신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저 허은하 후보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소신 정치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천하, 용인 이 4명의 개혁 후보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물론 반성할 것도 있습니다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앞세운 만큼 홍보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색 홍보 영상을 공개를 했죠. 이 개혁 보수 얼라이언스 항공기의 당원을 초대한다는 컨셉인데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보수 얼라이언스 디펜딩 챔피언 천하용인 편에 탑승하신 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마이크는 이 승무원 출신인 허은하 후보가 잡았습니다. 이 기내 방송을 모티브로 이 친윤계와 대통령실 겨냥한 탑승 전 주의사항을 소개했는데요. 이 후보들의 연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행 중 핵심 관계자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개입. 단일화 종용 및 사퇴 요구. 롤 변경은 모두 항공보안법 저촉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안내방송 이후입니다. 이 4후보가 함께 응원곡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랑한다 국민 준비! 사랑한다 국민 사랑한다 나원 내 가슴 속에 영원히 가는 사랑이여요. 네, 이 맨 앞줄에 서 있는 이기인 후보, 연세대 응원단장 출신이죠. 이 후보가 실제 응원단을 이끌듯 이 맨 앞에서 율동을 지휘하는데요. 안무에 활용한 노래도 연세여 사랑한다라는 연세대의 대표적인 응원곡입니다. 그러니까 원곡에서 가사만 이 사랑한다 국민과 사랑한다 당원으로 바꾼 건데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곡에 맞춰 춤을 춘 천하람 후보는 고려대를 졸업했죠. 우리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출신의 이기인 후보를 필두로 해가지고 저희가 응원을 하는 문화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단순히 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당원분들께서 이번 전당대회가 여당이 돼서 맞는 첫 전당대회인데 정말 재미있고 신난다. 이거 진짜 축제다.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정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이끌어 보려고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이 보수 정당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응원 문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사전 예고했는데요. 이 새로운 응원 문화의 미리 보기가 이번 홍보 영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천하용인이 홍보전을 펼치는 사이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장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화력전인데요. 이 친윤계와 경쟁 후보들에게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죠. 먼저 이 친윤계 행태를 문제 삼았는데요. 친윤 후보 측이 당협 지역별로 표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관련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이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이 서울 송파구 당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책임 당원 1명이 당대표 1표, 최고위원 2표,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1표씩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죠. 메시지에는 각 당협별로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모두 친윤 후보들인데요. 이 전 대표는 당원들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위 윤핵관 후보들 측에서 이런 문자나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략으로 총선에서 민주당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분산 투표해주면 오히려 고맙죠, 바보들아. 그리고 당원이 핫바지로 보입니까? 갑을병으로 지역구별로 누구 몰아주게. 이 전 대표에게 공개석상에서 등 스매싱을 날렸던 인물이죠. 이 서울 송파구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현진 의원이 방어에 나섰는데요. 출처가 확실하면 누가 돌렸는지 이름을 공개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희 지역까지 거론되니 파악을 해야겠네요. 출처 확실하면 윤핵관 누가 돌렸는지 이름을 공개하시죠. 주작 아니면 수시인이 번호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도 단속을 좀 하게. 이 전 대표는 이 양강 후보들도 거침없이 공격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후보의 바로 이 발언을 꼬집었죠.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대표는 저는 사실은 다음 대선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는 곤란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바보고 싶지 않은 차마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대통령이 이게 1년도 안 지난 시점에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우리 대표가 되면 그러면 이게 당내에 혼란이 생깁니다. 김 후보가 지난 11일 한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한 말인데요.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차기 대선 후보로서 당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최악의 경우에는 안 후보가 이 탄핵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이 전 대표는 김 후보가 할 말은 아니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울산시장을 지내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가지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 나섰던 분인데 지금 와가지고 탄핵에 대해 가지고 다른 후보를 엮어가지고 당원들에게 협박을 통해 가지고 득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김 후보의 뺄셈 정치도 지적을 했죠. 그런 식으로는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김기현 캠프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를 들어 이번에 보면은 각 전당대회 주자들을 속어법으로 하나씩 제거하면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이런 속어법 정치라든지 아니면은 집단 린치로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웬일로 안철수 후보 편을 드나 했지만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안 후보 역시 화살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안 후보 어제 이 천하용인의 개혁은 말뿐이라고 비꼬았었죠. 거기는 지금 말뿐 아닙니까? 실제로 그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어떻게 개혁하겠다고 해야지 개혁을 하는 거지. 무조건 나는 개혁만 하겠다고 외치기만 한다고 그 개혁이 되겠습니까? 이 전 대표가 이 내 후보를 대신해 반박에 나섰는데요. 천하람 후보의 경우 완전한 상향식 공천이라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얘기하고 있다고 봤었습니다.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안 후보야말로 과거 자신이 어땠는지 돌아보라고 직격했습니다. 자꾸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그 막구 실력자로 있으면서 당의 공천 룰을 흐트러뜨리면서 바른미래당이란 당의 공천 자체를 흐트러버렸던 그런 적이 있고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도 당대표를 지내면서 광주시장 공천 등에 있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당내에 많은 분란을 초래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이 과거 안 후보의 이력은 페이스북에 좀 더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죠. 안철수 후보가 시스템 공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까운 것이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노원병에 제가 혼자 공천 신청했을 때 안 주려고 오만 난리를 부리다가 결국 당 콩가루 만들고 자신은 서울시장 3등하고 떨어졌던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대표의 이 화끈한 후방 화력 지원, 당대표 후보로 나선 천하람 후보 입장에선 고맙긴 하지만 은근히 부담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준석의 그림자가 짙을수록 홀로 서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일 텐데요. 이전 대표와의 차별화도 시도 중입니다. 제가 일단 이준석 대표 정도의 완전 스타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언젠가는 흔들리거든요. 이전 대표가 개인기에 의존하는 편이라면 자신은 팀플레이를 펼친 스타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 운영이 특히나 지금 여당인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충분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정치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와 이 천하용인 네 후보에 줌인해봤는데요. 주류인 친윤계에 맞서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천하용인. 오늘 주민 한마디는 네 사람의 공동 목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천하용인으로, 그러니까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세력으로서 선거를 치르는 것도 여기 저희 4명에다가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임명할 수 있는 지명직까지 하면 안정적인 최고위원회 과반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공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묵직하게 당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른바 천하용인 네 사람이 주말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깜짝 그 자리에 등장을 해서 또 상당히 적극적인 발언을 했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용인 네 사람의 전략은 모두 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기현 의원 또 안철수 의원을 동시에 비판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천하용인 네 사람의 개혁은 말뿐이다 이렇게 또 이제 반박을 했는데 오늘 천하람 후보가 또 그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 재반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천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골든크로스를 이룰 거다. 한 2주 정도 이상 하지만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지지도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안 후보가 친이준석계 후보들의 개혁을 말뿐이라고 한 데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을 말하는데 저는 뭐 입으로만 얘기한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안철수 후보는 말로도 못 하시잖아요. 아니 개혁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윤핵관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안 쓰겠다. 윤한연대도 안 쓰겠다. 안철수 후보는 선거철에도 어떤 지금 당을 옥죄고 있고 우리 당의 의원들에게 족쇄 채우고 있는 윤핵관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면서 어떻게 개혁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좀 결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앞서 정치인사이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안철수 대 김기현의 또 갈등 구조가 있죠. 꽤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고 또 이제 안철수 의원과 천하람 이제 후보 간에도 또 신경전이 벌어지는 그런 이제 모양새인데 천하람 후보가 한동훈 장관을 총선 때 영입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천 후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영입에 대해서 영입 제한 얼마든지 할 생각이 있다. 본인도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럴 거면 빨리 정치권으로 진입하시라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한 장관이라도 막판까지 정치 활동을 시작하지 않다가 낙하산 공천하게 되면 당에서 꾸준히 열심히 활동해왔던 후보에게 박탈감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공천 파동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이 천 후보의 천하람 찍어야 자유로운 정치 발언 지킵니다. 이 포스터가 논란이 됐던 바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이 구호 앞글자만 따서 이 천찍 땡땡이라는 포스터를 올린 건데 천 후보는 이게 공식 포스터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신나서 저와 상의 없이 올린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홍준표 대선 후보가 2017년 대선 때 공식 홍보 자료로 썼던 것인데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겠느냐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가 싶다면서 더 신경 쓰면서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상의 없이 올린 그런 포스터라는 또 설명이었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